your historic leadership, for your lifetime of service to our nation. And crime will keep coming down when we put a prosecutor in the Oval Office instead of a convicted felon. Her administration's crime statistics show she's presided over a 43% increase in violent crime. This crime in America, the fact is out of control. 비난할 땐 언제고 트럼프 오바마의 존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존경한다고요? 서로 앙수가 아니었습니까? 서로 비판하고 막 음모론도 제기하고 거의 같은 자리에서 얼굴 마주보고 차 한 잔도 안 마실 것 같은 사이였는데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존경하는 신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일단 미국 대선 상황, 지지율 결과가 거기도 많이 나와요.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지금 카멀라 해리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후보를 물려받았잖아요. 49, 트럼프 45,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요. 뭔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격차가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자 대결로 지금 후보가 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여러 명 있는데 주목을 못 봐서 그렇지. 저기 보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 후보인데 여기 5%. 근데 여기 보시면 해리스 47, 도널드 트럼프 44. 양자건 다자건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물론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요. 자, 요거 좀 얘기해 보죠. 먼저 김종욱 전 장관.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미국 대선 판세입니다.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지금? 아니,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득표율은 다 높았어요. 미국 선거의 한계 이제 선거인단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저게 전체 그냥 이제 여론조사는 그렇죠. 항상 민주당이 더 많았어요, 득표율은요. 그런데 하지만 각 주에 배정되어 있는 선거인단 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7개 주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가장 지금 민주당의 고민은 이 스테이트 주에서 주로 트럼프가 강세를 보여왔다가 최근에 이게 반전이 되기 시작을 그러면은 해리스의 승산이 조금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지금 겁니까? 당장 지금 이번 전당대회 이 저간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같은 경우가 공화당이 우세했던 트럼프가 우세했던 지역이었는데 이게 반전이 돼요. 바뀝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면 절대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간다면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예를 들면 애당심, 애국심. 그래서 막 그 당원들이 고마워요 조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또 눈물 흘리고 이런 모습이 보면서 지지층들이 매우 좀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죠. 나는 대통령직을 사랑하지만 조국을 더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다 이거죠. 이런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중도적인 백인 여성들과 중도층에게 상당히 어필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11월 선거기 때문에 한 2달,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의 흐름과 트렌드는 해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윙주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미국 선거제도가 독특하죠, 사실은요. 저는 여론조사 또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거 있어서 김철원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어제 전당대회에서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양보를 했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나름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결국은 고령화 때문에 본인의 고령 때문에 결국은 대선 후보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바로 양보를 했거든요. 그 아름답게 양보한 저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이 표심을 흔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오바마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지만 흑인 유색 대선 후보의 백인 클럽이 지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성공 방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데 그 가운데 보면 어쨌든 트럼프 이 대선의 미대선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중도 확장성의 문제인데 트럼프 후보가 지금 더 이상 확장하기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도 말한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되는 이유는 보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미국인들에게 좀 비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테일러 스위프트나 저런 사람들이 전혀 지금 뭐 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그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는 그걸 방치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트럼프는 결국은 본인의 한계에 좀 갇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장성의 문제로 따진다면 앞으로 9월, 10월 지나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해리스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한 뭐 이 판세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하루로 끝나지 않고 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후보가 등장하고 지지 유세 뭐 연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인데 특히 민주당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오바마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까지 나와서 지지하는 연설들 했거든요. 근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이게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뭐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가. 들어보겠습니다. 78-year-old billionaire who has not stopped whining about his problems since he rode down his golden escalator 9 years ago. It has been a constant stream of gripes and grievances that's actually been getting worse now that he's afraid of losing to Kamala. There's the childish nicknames, the crazy conspiracy theories, this weird obsession with crowd sizes. 오바마 전 대통령은 뭐 일관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는 절대 안 될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유세에서도 저렇게 또 얘기하는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적대 관계라고 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극찬을 합니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Like him, I think he's a nice gentleman, but he was very, very weak on trade. If you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to our country trade-wise, it was a disaster. Take a look at Japan, take a look at China,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with some of these countries, what they did. I respect him and I respect his wife. 박상수 대변인, 뭔 소리입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멋진 신사, 나 존경하고 좋아한다. 부인도 존경한다 내가. 그러니까 아까 그 대변인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에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항상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 공화당이 뒤집으면서 이렇게 대통령 당선까지 갔던 건데 스윙 스테이트는 원래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PC죠. 폴리티컬 커렉트니스에서 소외된 소외 계층들의 지지를 트럼프가 끌어모으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당선이 되고 해왔던 거거든요. 문제는 이 카밀라 해리스라는 인물인데 이 부분이 여성 유색인종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그 어찌 보면 소외계층들에게 딱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이. 예. 그러면서 상승세를 타버리다 보니까 사실 그 공화당한테 불리한 지역에서 오히려 그 반발표를 가져와서 역전을 하던 거였는데 예. 그게 이쪽으로 이제 트럼프 쪽으로 안 오고 카밀라 해리스 예. 쪽으로 몰리고 밀집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와서 상찬을 하는 것은 예. 자신한테 불리했던 그 영역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좀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거기에서 득표를 가져오려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라는 지역, 이 지역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이 지역을 공화당의 다시 우세 지역으로 돌리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얼마나 비판했어요. 그리고 막 음모를 하면서 막 이상한 음모론 제기하면서 이상한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부인까지 존경한다고 할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이상한 행동을 좀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본인의 SNS상에 가짜 사진을 올렸어요. AI가 만든 있지도 않은 가짜 사진. 여기 보면 유명한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당신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원한다. 이런 포스터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게 가짜거든요. 실제 뭐 당사자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위프트의 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듯한 이런 사진, 가짜 사진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막 올렸다 그럽니다. 본인의 SNS상에. 이런 가짜를 왜 올립니까? 도대체 다 아는데 세상이. 또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리고 아까 오바마 멋진 신사, 그를 좋아한다. 이거 영상을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까 무소속 후보 케네디 주니어 있었잖아요. 이런 말을 했대요. 케네디 주니어, 날 지지하면 영광, 자리 줄 수 있습니다. 지지해 주세요. 거래를 시도하는 걸까요? 뭔가 급한 것 같은데. 강성길 부위원장. 네. 급해 보이나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 자체가 이게 좌충우돌 하고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지금 속이 많이 쓰릴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를 당한 이후에 드디어 내가 다시 대권을 잡았구나. 라는 기쁨이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바이든과 해리스 부통령으로 선수 교체되면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아주 좀 본인 생각과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 그런데 아마도
한 단어로 말을 하면 흑인 유권자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까지 존경한다, 칭찬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도요. 그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 나갔지 않습니까?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에 이어서 미셸 오바마도 엄청난 달변가고 연설가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셸 오바마도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바이든과 교체 대상으로서 사실 미셸 오바마가 최초에는 많이 언급이 됐는데 예. 이분이 전혀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숙고해서 해리스로 이제 지지를 바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후보가 조금 공략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뭐 민주당이 우클릭을 하고 뭐 공화당이 좌클릭 하듯이 이런 정도의 어떤 전략으로 보이는데 크게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 미국 대선도 뭐 전 세계가 사실 관심 있죠. 미국 대선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각국도 대응책을 막 벌써부터 논의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계십니다.